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장의 흐름을 보고 그래도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사실 8월 말 이 마지막 날의 흐름을 보고서는 그냥 반짝 수급 이벤트인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더 나아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상승 종목 개수도 그 전날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뛸 수 있을까? 살짝의 기대를 더 가져보는데 어찌 될지는 봐야겠죠. 하지만 시장의 이 지수 상승이 체감으로 와닿지 않았던 건 변동을 보이는 종목들은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를 비롯해서 게임주들 요즘 올라갈 땐 상한가, 떨어질 땐 또 급락.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과거의 바이오 종목을 보는 것만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나름의 안전장치 등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그게 또 순환매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의 부침을 보면서 정말 시장은 다 좋지는 않구나. 그런데 또 그 전날 급락했던 HLB의 급등 마감을 보면서 그렇게 또 모든 게 나쁘지도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내 포트의 종목 중에 좀 더 좋은 게 많이 들어와서 나쁜 것들을 상쇄해 주길 바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보통 월 초에는요, 지표 소식이 많고 기업 이슈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월 말에는 또 실적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죠. 그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기업과 지표 소식 그리고 숫자까지 한번 따박따박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격적인 장 대비 전에 어제장 증시 다이어리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수출 데이터 나왔죠. 8월 수출 괜찮았습니다. 10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고요. 15대 주요 수출 품목이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점 긍정적이었죠. 내부 속속 들여다보면 일부 조금 아쉬운 건 있었으나 그래도 평이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좋았던 쪽인데요. 여기는 반갑다 원전주 기억하세요? 5월 말경부터 해서 두술라 이러면서 두산중공업 130% 급등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밀려 있거든요. 어제 원전주가 동반 강세 기록했었죠. 내년도 원전 예산이 증가했다라는 것과 함께 두산중공업이 미국에서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업체와 함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원전주가 어제 또 낙폭과대 순환매 가담을 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좋은 쪽에서 자주 통신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통신주는 방어적 성격을 갖고 좀 무겁다라는 게 통상적인 인식인데 가볍게 요즘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특히나 SK텔레콤은 3거래일 동안 한 10% 정도 올라오면서 상당한 선전을 기록하고 있어서 계속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핵인싸다. 이건 폴더블과 알루미늄 쪽에서 외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폴더블 관련한 종목은 상승 특징주에 요즘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알루미늄, 알미늄이라고 종목창에 검색을 하면 한 3종목 정도 나오는데 그들 3종목이 다 8에서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최근 한 몇 거래일 만에 100% 이상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DI동일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간의 상승이 굉장히 놀라웠죠. 자, 핵인싸 종목군도 있었고 어제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체크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증권가 목표가가 벌써 9만 원이 나왔어요. 확정 공모가 대비 162% 윗단이에요 라고 전해드렸는데 공모가 대비 160% 위의 가격에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따상상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좋았던 쪽의 일기였다면 다소 부침이 있었던 쪽의 일기도 들여다보죠. 어제 2차 전지
하루 만에 또 줄줄이 내려가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하루 만에 이럴래? 일기를 쓰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눈에 띄었던 게 요거예요. 피부과 레이저 3인방 아시죠?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한동안 정말 상승을 거듭하며 이목을 끌었었는데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지난달 대비 15% 줄었다. 여기에 조금 초점이 맞추면서 어제 주가가 3시 동반에서 떨어졌습니다. 클래시스는 8% 급락 마감을 기록했죠. 그런데 증권가에서 즉각적인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우려가 너무 커. 8월은 원래 업체들 여름 휴가 시즌이어서 영업일수 자체가 적어서 원래 그런 달인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요거 조금 걱정돼요. 중국의 환구시보에서 어제는 또 미용 산업을 저격하는 듯한 느낌이 났죠. 청소년들의 성형 하지 마라. 성형 산업, 미용 산업 너네 우리 지켜보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청소년의 성형은 결국 가치를 왜곡하는 일이다라는 건데 중국 언론은 휴가 시즌엔 휴가도 안 가나 봐요. 하루 종일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장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수소 쪽은 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들죠. 이게 잠깐 상승에 대한 차익, 쉼인가? 그렇다면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나와야 되나? 요거 조금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시간 된다면 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조선주는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걸까요? 몇 달째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제 한국조선해양도 또 빠졌습니다. 11, 13 찍고 15, 16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1만 원 정도 수준인데 언제까지 이 부근에 갇혀 있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부진한 쪽이었고 에코프로그룹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코프로가 그 전날 15% 급등하더니 어젠 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특정 기업들의 이 급등락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안전장치 그리고 상승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조금은 마음을 평안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군, 섹터군이 무엇이 있을까 더 집중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장의 일기였고요. 자, 오늘장 준비하는 내용들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앞선 방송에서 체크하셨을 거예요. 이 미국의 8월 민간 고용이 예상을 크게 하회했고 이게 또 뉴욕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3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고용 보고서에 조금 더 이목이 쏠리겠네요. 밤사이 추가된 소식이 이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4공장을 신설한다. 그런데 중국 내에 있는 공장 그 어떤 공장보다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 이게 또 SK이노베이션 한동안 큰 이목을 끌만한 이슈가 없었는데 좀 주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카카오뱅크 지분 블록딜 추진한다 소식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8월 판매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수출 데이터 자체는 증가했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줄었고 판매 대수도 줄고 있다. 역시나 반도체 수급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 자동차 조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기가 어떻게 반응으로 이어질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안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이거 골라봤어요. 카카오뱅크요. 어제 좋았죠. 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9월 시작을 좀 좋게 문을 연 거죠.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기대감 속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관은 16거래일째 샀고요. 외국인도 꾸준하게 모아나가며 어제장에서도 강한 매수를 보여줬죠. 여기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된 소식 하나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꼭 그랬어야만 했니? 라고 묻고 싶어요. 카카오뱅크 블록딜을 추진한대요. 장 마감 이후에 주식을 파는 블록딜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상장했고 이익이 났고 돈 많이 벌었으니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꼭 지금이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상장한 지 18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고 무려 갖고 있는 물량의 90%나 판다라는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그 파는 가격도 지금 가격의 10% 내외 싼 가격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나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적인 상처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과연 카카오뱅크가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시초가부터 조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할 때부터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은 있네요.
너무나 극명한 평가 등이 나오죠. 은행업이냐 플랫폼이냐 어느 쪽의 가치를 더 줘야 되냐 여전합니다. 성장성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동종기업 비교해도 고평가야 라는 목소리에서는 지금 목표가의 반토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야, 플랫폼 가치 좀 더 줘야 돼. 그리고 앞으로 중국 핀테크 견제로 카카오뱅크 수혜 받을 걸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높은 목표가를 내놓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94,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으나 투자 의견은 또 중립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평가에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투자자들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보유자분들을 위한 매매 전략을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짜볼 거니까요. 체크하시고요. 다음 이슈 가보죠.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LG화학. 이 종목도 마음 한켠에 떡 먹다 체한 듯 계속 남아있는 종목이네요. 외국인이 어제만 2천억 원을 이 종목에 매도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 양호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LG화학을 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 좋았다라고 평해도 될 것 같아요. LG화학 외국인들이 사랑했던 종목이었어요. 한동안 매수를 하면서 유입이 됐었는데 이내 또 매도 전환하면서 어제장에선 강한 매도로 대응을 해서 이 외국인의 변심일지 변덕일지 모를 이 흐름에 주가는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도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LG화학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충당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리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충당금 비율 자체가 상향될 수 있고 이거는 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일정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이것도 부담이래요. 요즘 화재가 많이 나는 게 다 파우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각형 배터리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LG화학 좀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 문제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된 리콜 이슈, 화재 발생 이슈가 신뢰도를 꺾어놓진 않을까 걱정스럽긴 합니다. 곳곳의 증권가에서는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요. 지금 싸다고 예단하기에는 너무 일러라고 하는데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그래도 빠지면 사. 라고 얘기를 하네요. LG와 GM의 협력 관계 아직까지 전혀 변함없잖아. 그리고 한국 업체들 글로벌에서 입지 여전하잖아.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그 소수가 상위권을 거머쥘 거고 LG화학은 그 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뉘앙스였죠. 조정이 더 나온다면 강한 매수 기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짚어봐야 되고 사실 주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감보다는 애석하게도 외국인 기관의 공감에 조금 더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겠죠.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겪으면서 특정 소수 업체만 승자 독식을 하게 될 텐데 LG화학이 그 안에 들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기러 가보겠습니다. 박재홍 차장님 도착하셨거든요. 함께 가시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분과 빨리 얘기 나눠볼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홍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차장님. 네. 카카오뱅크 먼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제일 궁금해서 블록딜 여파, 주가 조정이 나올 것인가? 뭐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첩첩산중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는가? 차장님의 의견은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T 이런 쪽들이 약간 사실 외국인 수급이 빈집이었거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8월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아시다시피 8월에 정말 한국 주식을 무지막지하게 팔면서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시브 자금 MSCI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특례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게 됐고 네. 9월 9일 날 코스피 200 정기 변경하는데 이 정기 변경에도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기관이라든지 이제 여타 패시브 자금이 계속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아까 연기금 이야기도 했지만 상장하고 1개월 지금 한 달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락업 물량 그러니까 처음에 보호예수하는 상장하고 한 달 동안 팔지 않겠다라고 한 투자자들 이게 보호예수가 풀리는 기간이 다음 주 정도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풀리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성장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정책적인 면들을 조금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도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거 하고 신용대출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신용자금 이런 것들 대출 좀 조이겠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정책적인 점들을 본다면 단기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해서 심플하게 예를 들어 한 3년 끌고 가는 투자자예요. 카카오뱅크 보유하고 있을까요? 보유하고 있어야죠. 3년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당장 이 블럭딜 그 보호예수 끝난다라고 해서 주식을 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네. 반년은요? 반년도 저는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내년 뭐 지금 당장에 뭐 유동성이 확 조여진다? 뭐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2, 3개월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계속 들고 가셔도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럼 공모주 받은 사람들은? 공모주 받은 자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면 좀 받으셨을 건데 공모주 받은 물량 뭐 2, 30주 미만? 그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뭐 또 혹시 압니까? 예전에 아모리 퍼시픽처럼 5만 원에 받았는데 100만 원이 넘어 있다던가 장롱 속에 저는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락업 물량 등의 부담 변동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이익을 챙겨보자 쪽이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냥 끌고 가보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뭐 은행의 점유율을 많이 좀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카카오뱅크가. 뭐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지금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해서 뭐 지수 편입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수 끝나기 전까지 빼셔야죠. 그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카카오뱅크로 쏠렸던 수급 등이 다른 은행주로 이제 번져나갈 가능성은요? 다른 은행주를 지금 공격적으로 사야 될 이유는 뭐 배당 정도뿐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사실 카카오뱅크가 패시브 펀드에 들어가니까 기존의 은행 것들을 나눠 먹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다시 빼서 은행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뭐 나눠서 넣는다라고 한다면 골고루 나눠서 넣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뱅크 것만 빼서 다른 은행에 넣어야 될 이유는 지금은 뭐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심플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 정말 심플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카카오뱅크 보유자분들 혹은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 가볼게요. LG화학 고민되더라고요. 매일같이 내려갑니다. 리콜 쇼크라고 해야 될까? 이 충당금 부담도 계속 안고 있고 신뢰도 문제도 좀 쌓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거 진짜 LG화학 굴욕이에요. 두 종목이 있죠. 올 초에 100만 원을 찍었었던 NC소프트와 LG화학. 굴욕의 대장주들. 둘 다 한 105만 원 정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NC는 조금 더 많이 떨어졌죠. 60만 원대고 저는 뭐 72만 원이면 거의 60만 원대 들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거의 매주 나와서 LG화학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매주 이슈가 있어서 저는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성장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커가는 업체들이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내연기관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GM도 포드도 이제 엔진 만드는 업체들도 뭐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고 리콜이 발생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결국은
뭐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 업체들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 됐고 LG화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총을 역전했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7월 아까 저도 대신증권의 보고서를 봤는데 7월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이제 30% 후반 정도 됐는데 37, 8% 정도 됐는데 LG화학의 점유율이 23%입니다. SDI가 SK 이노베이션이 뭐 6%, 7% 정도였던 것 같고 SDI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규모 자체가 다르고 네. 리콜 문제로 인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GM이라든지 LG화학 너희랑 거래 안 해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앞으로의 미래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주가는 왜 자꾸 떨어지냐? 불확실성인 거죠. 지금 연이은 리콜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상장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공장도 짓고 확장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리콜 때문에 충당금이 얼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실적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고 30일 지난달 30일 발표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좀 연기한다. 10월 달 가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GM과 관련돼서 충당금 얼마 될지 이제 확실히 정한 다음에 상장 일정 하겠다. 뭐 그 비용들이 나와야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을 때 가치가 얼마야? 이런 것들도 모를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한 다음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미 뭐 손절을 할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손절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LG화학이 뭐 배터리 쪽이 뭐 망가져가지고 회생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마음 상한 개인 투자자는 스마트폰처럼 접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건. 그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전 세계에서 23% 점유율이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뽕을 빼면 CATL이 그렇게 대단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순수하게 경쟁으로 따져봤을 때 1위인 업체인데 이걸 접으면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사업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 내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분할해서 매수를 해봐도 좋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확인하고 보시겠다라는 분들은 10월 달에 상장 일정 잡힌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그것도 알고 한데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간다라고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10월 에너지 솔루션의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움직여도 조금 늦지 않겠다 의견을 주셨고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LG 화학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대장주가 힘이 없으니 같이 다른 쪽도 밀리는 건가? 왜 2차 전지 요즘 이러지? 어제 하루 그저께 반등하고 어제 또 이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점수를 좀 어떻게 줘야 될까요? 나머지 소재 장비 단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죠. 뭐 SDI랑 SK 이노베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SDI는 그래도 꾸준히 쭉쭉쭉쭉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 뭐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이런 소재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올라와서 하락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오니까 그전엔 지수가 뭐 엉망진창이었을 때 2차 전지가 꽤 좋았거든요.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그런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나 뭐 다른 쪽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쪽에서는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이나 월봉 단으로 보시면 추세는 아주 견조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나치게 또 비관론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섹터 자체가 장기 성장을 담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렸고 이제 차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 국내외 친환경 관련 정책과 이벤트는 계속된다. 주목할 종목은 요즘 친환경 또 뭐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네요.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수소 쪽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전기차가 안 좋으니까 2차 전지가 안 좋으니까 수소 쪽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을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테이퍼링 이슈가 있죠. 지금 시장이 조정받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동성을 줄이면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끝나는 거에 대한 공포감. 여기 또 하나 하면 이제 피크아웃. 2분기 실적이 끝일 텐데 3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좋아질 텐데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겠어?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줄기였는데 하락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매도도 있고 환율도 있지만 이게 어찌 보면 다 이 큰 줄기에서 뭐 반도체 파니까 환율이 올라가겠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반도체 팔기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실적도 안 좋아지고 유동성 환경도 안 좋아지면 그러면 정말 주식이 끝나는 건가?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게 재정정책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이 지금 하원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뭐 이게 또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 백신 맞고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3조 5천억 달러를 이제 그냥 모든 전방 산업에 뿌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나눠서 정말 효율적인 곳에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 쪽이 아마 친환경이 될 거고 최근에 뭐 기후 문제들 그다음에 ESG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을 중점으로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런 산업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요, 친환경이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크잖아요. 수소, 전기차, 신재생 내에서도 풍력, 태양광 이렇게 있으면 그 매력도를 좀 따져본다면요. 어느 게 지금은 맨 앞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맨 앞단으로 가는 건 태양광인 것 같고 태양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도 뭐 전기차도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카테고리로 봤을 때 가장 빠른 거는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풍력, 가장 늦은 게 수소.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주식을 봐야 되니까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 2차 전지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태양광도 어느 정도 올랐고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태양광 기업은 없고 OCI와 하나 큐셀이 있긴 하지만 뭐 그들이 LG화학처럼 세계 1등? 이건 아닌 그런 상황이고 정말 중국에 계속 밀려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풍력은 뭐 글로벌에서 탑티어가 GE, 뭐 베스타스, 그다음에 중국의 골드윈드 네. 이런 회사들이고 우리나라 뭐 터빈 만드는 회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 세계의 대장이 될 것이야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 투자 매력으로 치면은 수소가 앞으로 오는 거네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는 매력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도요타를 이겼다 현대차가 생산량으로 뭐 판매량으로 그래서 수소는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이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을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는 것 마냥 우리가 지금 전기차에서 세계 1등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뭐 이번에 7월달에 발표된 데이터를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5위 정도를 했던데 1등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지금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만 밀어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된 주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막 한 2년 전에 막 이야기했을 때 막 급등을 한번 했다가 계속 잠잠하고 맞아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 현대차가 수소 관련된 비전 발표하는 뭐 행사도 열 계획이고 그 다음 날 수소 협의체 뭐 SK 뭐 현대차 뭐 효성 이런 수소 협의체 뭐 8일날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런 모멘텀을 틈타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거 수소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업체들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지만 지금 화면에 쭉쭉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네. 어제장에 좀 관련 종목들이 내리긴 했지만 오른 것도 있지만 어제는 좀 전반에 수소 탄력은 좀 떨어졌었어요. 그럼 이걸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요? 저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생각하는 쪽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부품 뭐가 이런 것들 다 좋은데 현대차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보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현대차가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수소를 만듭니다. 그 만든 수소를 글로비스가 운송을 하거든요.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까지 한다. 현대 로템도 트램 만드는데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유통을 한다는 게 사실 유통이 돈이 돼요. 그런 쪽. 그래서
그런 쪽을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현대글로비스를 키워야 될 이유가 현대차그룹에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거요?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정의선 뭐 회장 지분을 보더라도 현대글로비스를 키워야 될 명분이 명백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소 유통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유통이야 뭐 마진 정하기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동하는데 돈 받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글로비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운송 경기도 참 좋고요. 그러니까요. 수소 메리트를 살짝 빼놔도 다른 사업 뭐 전반에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걸고 가는 종목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꼬치꼬치 질문 드려서 차장님 이제 제 연락 안 받으시는 거 아니냐 제작진이 좀 걱정하시는데 괜찮으시죠? 그럼요. 네. 언제나 저희는 공과 사는 구분하며 친분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요.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도 투자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